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캔들로 차트 투자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전체적인 종리의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캔들은 지난 시간에 캔들에 이어서 현재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 못다한 캔들의 부분들이 좀 있죠. 못다한 캔들은 바로 이제 십자 도지형 전환, 캔들과 이제 추세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차트 투자는 현재 캔들을 해석하고 캔들을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현재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 도지형의 의미. 십자 도지형의 의미가 있는데, 웬 십자가 그림이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십자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평화, 그렇죠? 평화, 평원. 그 다음에 하느님,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 의미로 보면은 불편,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당한 어떤 그런 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매 공방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의미의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것이 이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배웠고, 봄형 캔들하고 이제 가을형 캔들, 이게 이제 상승의 탄생 파동, 하락의 탄생 파동,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부분들은 망청 양봉이죠. 즉시 상승 전환,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이런 모양, 그러니까 영망치형은 즉시 하락의 추세 전환, 요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안 배운 게 요거죠. 요것 외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공짜리, 빌공짜, 그러니까 갭상승, 갭하락,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을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는 현재 잉태형, 장악형, 이런 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든지 장대 양봉으로 이후에 십자 조정이 되면은 장대 음봉이 상관없이 되지면은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잉태형의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 반대로 뒤집은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캔들의 의미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점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형, 그러니까 잉태형의 또 의미에 장대 양봉인지 음봉인지 상관없이 중심 위쪽에서 멈춰지면은, 자, 여기는 봄형 캔들, 가을형 캔들, 그렇죠? 이것은 곧 상승, 곧 하락, 그렇죠?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악형의 모습은 그 전에 이제 십자도정의 층의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갭하락에서 장악하는 거, 층 중심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갭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합해 보면은 여름형, 겨울형이라겠죠. 이거는 뭐라 하겠습니까? 즉시 상승, 즉시 하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추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탄생 파동의 의미고, 요거는 추세 파동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뭐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전혀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 희미하고 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현재 힘이 없는 그냥 숭구르기 지루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쉬운데 굉장히 큰 파괴력들이 있어요. 자, 표준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로 끝나는 거죠. 근데 몸통이 짧으면은 이제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고 현재 몸통이 길면은 위아래가 길면은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꼭 이렇게 나타나는 법은 없죠. 1대1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냐면은 좀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하니까. 만약에 시가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십자 도정이냐 이렇게 우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요거의 대칭적인 형태가 층의 상단이고 층의 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층의 상단 상승하다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밀렸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반대 보이지 않는 반대의 어떤 힘이 있고 이게 하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죠? 반대로 아랫꼬리는 짧고 윗꼬리는 약간 길게, 그 다음에 윗꼬리는 짧고 아랫꼬리는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층이 있고 층의 중심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이렇게 일반 적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굽고, 그러죠? 층의 중심, 몸통이 긴 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몸통이 짧은 것은 보이지 않는 여우의 언저리가 층의 상단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여 아래가 층의 하단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매수 2단 목표가 2단 하락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시종 변곡이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십자 도정의 의미가 그건 아실 겁니다. 시가에서 하루 종일 등락을 보이다가 종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종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 도지형에서 망치형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가에 급등을 해버렸다. 그리고 십자 도지형을 보이다가 종가에 무슨 악재가 있거나 뭐 한 경우에 불안한 경우나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종가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 도지형에서 이런 모습이 즉시 뭐예요? 즉시 상승, 그렇죠? 즉시 상승, 그다음에 즉시 하락.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온다는 이야기, 종가로. 그러니까 장중에 십자 도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종가에 급락을 하거나 종가에 급등을 하면은 매우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십자 도정이 한 4일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 종가 이렇게 급등했다 하면은 그동안의 행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는 거. 그렇죠? 반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 도정인데 만약에 갭상승의 십자 도정이 한다 하면은 갭상승이 안 했을 때는 상승 삿방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개파락에서 십자 도정이 나왔다 하면은 시가로 보면은 이게 망치형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해서 십자 도정에서 모든 캔들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십자는 십자는 뭐라겠죠? 제가 처음에 불편부당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절대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 개파락의 십자 도정, 갭상승의 십자 도정, 그 다음에 종가 급락, 종가 급등.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은 십자 도정에서 나왔다. 모든 캔들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십자 도정에는 중립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립. 그렇죠? 전환령.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층과 중심을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배우셔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 도정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하단, 그죠? 상단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단선을 깨지 않으면은 이게 층의 하단의 지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층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층 돌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1층,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여기서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층과 중심을 십자 도정은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십자 중립력 캔들은 가격의 고점에서 나타나요. 가격의 고점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하고 십자 도정이 있죠. 그런데 몸통이 큰 거예요. 이 하단선이죠. 층 상단 하단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시가 약세에서 이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이 층이 이게 층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오더라도 여기에 상단에 부딪혀서 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층의 바닥에서 십자 도정이 몸통이 큰 거일수록 신뢰도동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긴 절대 권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장중에 일어났으면은 즉시 겨울형 캔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장중이 아니고 그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캔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냐게 있으면은 십자 중립력 캔들인 갭상승인 경우는 범용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자, 여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음봉으로 마감, 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음봉이잖아요. 그죠? 시가에서 음봉. 그러니까 음봉의 형태인데 만약에 갭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죠. 갭이 안 일어났으면.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갭상승의 음봉. 그죠? 근데 사실 보세요. 음십자 도정에 요거를 확대하는 그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음십자 도정이 나타나더라도 층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은 이 파동은 유효하다. 그렇죠? 이게 상승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갭상승의 음봉. 그렇죠? 종가로 보면은 보합에서 출발했다면 상승 삿방이다. 그러니까 갭상승의 음봉은 바로 전체적으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보합에서 출발했으면 상승 삿방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갭상승은 바로 보면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 지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개파락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죠? 개파락에도 음십자 도정이 일어나면 이거는 개파락이 아닌 경우는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2분의 1이 뭐예요? 망치 음봉의 모습이죠. 개파락이 아니면은 2분의 1 아래쪽에서 움직였죠. 결국 깨질 가능성이 많다. 예비 신호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죠. 그게 매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십자 도정의 의미는 1, 2, 3, 4, 5. 하락의 마감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감자리. 이렇게 하락하다가 음봉 이렇게 하다가 십자 도정이면 하락이 마감이구나. 물론 2단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은 일단 하락은 마감이에요. 행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이든 일단 하락이 마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항시 하락을 할 때는 언제 사느냐? 십자 도정이 되면은 이제 하락을이다. 물론 이제 저점이다, 뭐 망치형 음봉의 모습이다,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측을 전제로 하는 거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십자 중립력 캔들의 의미에서 종가 급변, 다시 말해서 종가가 급락하면은 겨울형 캔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십자 도정을 하다가 종가로 급락을 했죠.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도 깨고 내려갔죠. 바로 하단선을 깨면은 어쨌습니까? 하락으로 봐야 된다. 요것이 정확하게 좀 증명이 좀 되는 뭐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대이죠. 십자 도정을 보이다가 종가에 급등했다. 십자 도정 하단선의 대칭의 상단을 돌파하니까 당연히 매수가 된 거죠. 이렇게 3일 올라왔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충분히 이제 봤을 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윗꼬리가 있는 경우, 윗꼬리인데 몸통이 이렇게 있는 경우, 아랫꼬리가 있는 경우, 이제 몸통이 가운데 있고 십자도정이 있는 경우,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상승을 시도했지만은 상승을 시도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다. 상승을 시도했지만 크게 밀렸다. 그렇죠? 하락을 시도했지만은 어쨌습니까? 현재 크게 급등했다. 여기는 하락을 시도했지만은 반등이 짧았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위아래,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십자, 음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는데 시가보다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힘의 팽팽한 대결이지만은 상승의 힘이 좀 더 강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금만 좀 더 힘을 내면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대결이 되는데 시가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그 다음날 매매 공방을 펼친 끝에 한번 좀 하락세가 강하면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십자 중립형 캔들은 상승 또는 하락의 마감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끝에 계속 올라온 끝에 십자 도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 수렴이에요. 시간 수렴. 그러죠? 수렴이 좀 된다. 그래서 21일이 다 찼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급등하면은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렴을 거친 다음에 횡보 수렴하다가 여기서 방향이성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수렴이라는 거고, 하락에서도 마찬가지. 하락에서도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다가 여기서 급등이나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렴하는 경우는 십자 도정이 다 나타나요. 그러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도 음십자가 있네. 하락이 마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3, 4, 5. 그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도 상승과 하락의 마감. 이런 부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 하락. 여기서도 바닥에서 일어난 거. 이렇게 좀 되죠. 근데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망체형 음봉, 그 다음에 십자도정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도정이 한 2번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십자도정은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십자 중립형 캔들은 가격의 층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 도정을 한번 쉬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다가 이렇게 십자 도정에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 캔들에서 뭐 장대 양봉이 나타나겠죠. 근데 쉬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 도정은 가격의 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 도정, 중간 십자 도정, 그 다음에 중간 십자 도정.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걸 보시면은 1단, 2단, 3단. 그렇죠? 이런 모습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돼요. 중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 도정에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하락의 마감, 고점에 있을 때는 상승의 마감, 상마, 하마.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중간 연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 또 십자 도정에는 파동의 행보로 보시면 돼요. 수렴의 과정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은 바닥권을 며칠간 행보를 했어요. 십자 도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행보가 5하고 이렇게 급등했죠.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요걸 자세히 확대한 그림 부분, 한 1, 2, 3, 4, 5 마지막에 십자 도정을 보이다가 종가 이렇게 급등했다. 요거는
즉시 추세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 도정이 종가 급등하면 망측 양봉, 십자 도정에서 종가 급락하면은 겨울용 캔들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 도정은 뭐냐면은 중요 이평선의 5일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 또 21선, 이게 5일선일 수도 있고 21선일 수도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마찬가지 5일선이 붕괴했을 때, 그 다음에 21선을 붕괴했을 때도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은 만약에 행보를 했다, 바닥에서 행보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냐, 5일선을 딱 관통을 한 상태든지 안착을 한 상태인지 딱 끝나고 나서 시작이 돼요. 이게 1, 2, 3, 4, 5죠. 5일 행보를 하다 보면은 거의 5일선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십자 도정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5일선에 위에서 안착을 했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매매 공방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마지막 십자 도정의 의미에서 마지막에 5일선을 십자 도정으로 안착을 하고, 여기서는 안착을 하고, 현재, 그리고 나서 올랐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십자 도정이 붕괴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마감, 그죠? 눌림목에서 하락으로 마감해서 본격 하락으로 가는 전환점에서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차트로 보면은 상승하면 보면 하락하잖아요. 그죠? 하락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본격 하락으로 가는 길목에 추세 이탈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에서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경우 있고, 본격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여기서부터는 본격 상승, 이 구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눌림목이냐 본격 하락이냐, 그 차이점도 보통 이제 21선에서 단기는 5일선이 해당이 되고 중기는 21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습니까? 눌림목에서 본격 하락으로 가는 전환점에서 십자 도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십자 중립력 캔들에서는 21선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21선에서 여기는 뭐냐면은 상승을 하고, 여기도 십자동이 나타내요. 거기다 조정을 보이고, 그죠? 마감자리, 그죠? 21선 지지, 여기서도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지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지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죠. 예, 이제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21선은 깨고 십자도정을 보이고 다시 하락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21선 위에서 십자 도정이 형성이 되느냐, 아래에서 형성이 되느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 도정의 의미를 보이는 캔들이 있으면은 이 매매법은 간단합니다. 십자 도정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고, 하단을 붕괴하면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십자 도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십자 도정의 상단 돌파를 좀 해줬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고점이 층에 해당이 되고 결국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딱 안착을 해놨고 하락을 할 것인가 상승을 할 것인가, 이제 기로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죠. 2단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전에도 바닥에서 십자 도정, 중간에 십자 도정, 2단으로 십자 도정 이런 걸 배우셨죠. 여기 중요한 십자 도정에서 위쪽으로 연결하는 파동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중간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차 하락이 되고 십자 도정인데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갔죠. 2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전이 또 일어나죠. 십자 도정의 상단을 돌파하니까 이제 매수 관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십자 도정 하락의 마감,
그다음 2단 하락이 됐죠. 십자도정 하단을 깨면은 2단 하락. 여기서 십자도정에서 다시 상단을 돌파하면은 이제 되는 부분들. 제가 십자도정은 항시 중요한 마감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십자도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층 하단이 이 대칭만큼 상단이 있다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이지 않는 만큼 대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반쪽 십자로 보시면 돼요. 반십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형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승하다가 밀리고 상승하다 밀리는 쌍봉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냐 고점에서 T가 나타나면은 십자 도정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절반만 나타났다 반십자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층의 상단 하단이 있는데 여기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층의 하단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는 요거 T는 실제로 상승하다 밀렸기 때문에 쌍바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어떤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봉에서 보면은 쌍봉인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쌍봉인 경우. 자, 여기 주봉인 경우고 이건 일봉인 경우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쌍봉인 경우. 이런 부분인데 주봉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십자 도정인데 이거는 반십자로 보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반십자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십자 도정은 이렇게 윗꼬리 달린 것은 아랫꼬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층 하단이고 층 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살짝 빠졌다 할지라도 하단선이 깨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가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1,500원이죠. 그러니까 1,100원과 1,900원 사이에 하나의 층이 있다. 근데 층 중심이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만 윗꼬리만 달렸을 뿐입니다. 아랫꼬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십자 도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개파동. 그러니까 그 전날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날 갭상승이 이렇게 된다. 갭상승이 됐을 때. 개파락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거는 캔들에는 없죠. 그냥 빌공짜. 그렇죠? 빌공짜인데 영어로는 이제 갭이란 뜻이고 이제 그 한자는 빌공짜를 쓰는 부분이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공이라는 의미는 현재 이제 동양에서 어떻게 쓰냐? 공이 열렸다. 공간이 열렸다. 창이 열렸다. 그렇죠?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갭을 크랙, 금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갭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층이 있다. 요거도 이제 층이 있죠. 층으로 보시면 돼요. 갭이. 그래서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쨌습니까? 갭으로 빠졌습니까? 이게 이제 층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갭은 제가 뭐라고 했죠? 갭은 층, 갭상승, 갭하락. 그 사이가 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합에서 출발했으면은 장대 양봉, 운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장대 양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대 양봉, 그러니까 장대봉하고 갭하고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기법은 다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장대봉은 층을 강력하게 몸통으로 돌파를 한다. 이제 갭으로 돌파한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갭이라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갭이 발생이 됐잖아요. 갭이 발생이 되고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 있고 갭이 발생이 되고 갭을 메꾸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렇죠? 갭이 발생이 되고
갭을 메꾸고 추세 이탈이 된 경우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다루는 것 없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갭이라는 의미. 돌파갭이라는 의미가 보면은 여기서 상승갭이죠. 장세 바닥에서는 항시 이 돌파갭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장대 음봉의 중심 이쪽에 십자 도형을 보이고 갭으로 발생이 되죠. 갭으로 떴다. 하락을 하다가 갭으로 이렇게 막 떴다 하면은 현재 손절하신 분도 즉시 매수가 좀 돼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상승을 하다가 개파락이 나타났다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즉시 매도가 돼야 되고 그만큼 갭이 중요한 추세 변화를 의미한다. 갭상승은 장세 바닥, 갭하락은 장세 고점. 반대가 지금 되겠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아일랜드 갭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일랜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육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섬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와 섬은 이게 요걸 보고서 아일랜드 갭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개파락에서 붕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개파락에서. 그리고 갭을 이렇게 메꾸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또는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갭으로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하고 떨어지는 걸 보고 아일랜드 갭이 나는데 바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천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갭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딱 뚝 떨어져서 시작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하락에서도 똑같죠. 개파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매집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갭상승해서 이렇게 출발한 경우.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일랜드 갭에서는 여기서도 나타나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전저점을 어찌했습니까? 갭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어찌했습니까? 최종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 하락을 메꾸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보고 아일랜드 갭이라고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승갭은 현재 강력한 층의 저항권을 오랜 동안 형성이 됐던 점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갭으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갭상승 파동은 가격의 층에서 나타난다. 바닥권에서 탈피 또는 오랜 동안 저항권을 탈피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파동은 똑같은 개념으로 21선 전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 정고점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21선에서 보통 눌림목 받고 가는 경우인데 바로 갭으로 돌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21선 깨졌다가 21선 올라놨다가 그 다음날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21선 전후에서는 갭상승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붕괴를 할 때는 21선을 갭으로 뛰어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추세 변화의 중요한 시그널로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 의미로 되고 갭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갭하락이 하락하고 별다른 반등 없이 쭉 빠지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갭을 메꾸고 빠지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갭을 메꿨는데 바로 추세 전환이 돼서 가는 경우. 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이제 간단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갭은 뭐냐면은 하락갭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세 고점에서 나타난다겠죠. 그러니까 갭하락이 되고 별다른 하락 없이 쭉쭉쭉 빠지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갭하락에서 별다른 것 없이 갭이 하나의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갭 하락갭은 장세 고점에서 나타난다. 네, 이런 부분.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장세 고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일랜드 갭처럼 갭 상승이 됐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갭 하락이 돼서 어쨌습니까? 이걸 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갭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는 갭 하락이 일어났죠. 이런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다가 갭 상승으로 이렇게 고점을 치고 그렇죠? 고점을 형성한다면은 다시 이제 갭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한다. 고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갭은 가격의 층 이탈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선에서 자주 나타난다 했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갭이 층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항, 다시 쉽게 밀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락갭, 이제 갭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하락갭은 중요 이평선이 이제 붕괴됐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큰 갭 하락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신경 써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1호라는 게 있어요. 301호. 301호인 게 뭐냐면은 갭이 3번 발생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갭을 카운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대봉이죠. 장대봉을 카운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갭을 카운팅하면 하나, 둘, 점 R에다가 갭 상승이 일어나서 갭을 메꿨잖아요. 그러면 갭이 하나, 둘, 셋이니까 아하, 이걸 장대 양봉으로 보고 3번이면 끝났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 갭이 나타났다.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 갭이 나타났다.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면은 투갭인데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하, 3갭이니까 한 번 더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30 부분하고 적산병, 그러죠? 적산병하고 30 또는 적산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30 연속 하락갭이죠. 갭이 한 번 일어났죠. 행보하다가 연속 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갭이 일어났죠. 세 번째 갭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 번 갭이면 거의 하락이 완성 자리로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추가로 빠졌다가 바닥을 찍었지만은 거의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락갭이 3개면은 하락의 완성이라겠죠. 갭이 주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장대 음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갭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승인 경우는 30, 그 다음에 장대병인 경우는 적산병. 이게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인 경우도 이제 30,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흑산병.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면은, 마감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를 보시면은 십자 도정이죠. 일단 하락이 마감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상승이 시작이 되고 요거는 중간 과정이라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일어나고 3차도 있는데 2차, 그 다음에 십자도죠. 그러니까 십자도이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고 강한 상승은 2번 일어나고 2단 상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 수렴이 되고 음십자도정이 나타나고 한 번 하락, 십자도정, 그죠? 그 다음에 2번 하락, 십자도정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를 보시면은 고점 이른 기간이 뭐예요? 십자도정부터 고점까지가 뭐예요? 5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하락까지가 5. 그러니까 상승이 5일이면은 하락이 5일인 경우 이렇게 되면은 10일 쌍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이 5일이었다가 흔들리다가 다시 상승이 5일일 경우 이렇게 10일 상승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한자로 왜 썼느냐? 그렇죠? 잘 보세요. 1은 뭐예요? 1은 그냥 1파동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2는 파동이 2개가 같다는 거. 3은 파동이 3개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4를 썼는, 요거는 뭐예요? 4를 왜 썼어요?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죠. 현재 갇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1부터 4까지가 모든 변화의 시작과 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오라는 것은 뭐예요? 오를 어떻게 쓰죠? 오를 자 여기 쓰고 오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형태죠. 십자가. 그렇죠? 절반이 온 거죠. 절반이.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하고 십자 도정하고는 매우 의미가 있다. 작은 어떤 파동에서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10이라는 세계에서 왼쪽이 5개, 오른쪽이 5개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체적으로 시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자도정, 상승사파, 십자도정, 망청, 양봉, 그 다음에 십자도정 5개, 3개, 하락도 이렇게 3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감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마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장대 음양봉과 오행 캔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을 때 장대 양봉, 우리가 이제 순양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장대 음봉, 순음. 이거는 매도세가 충만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매도만 가득한 겁니다. 그렇죠? 매수가 없어요. 거의. 전멸이 되는 거. 여기는 순양. 매수세가 충만한 거죠. 여기는 뭐예요? 매도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순수한 매수세, 순수한 매도세. 이런 부분인데 요거면은 좋겠지만 주시장에서는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십자 도정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종가로 급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종가로 급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갭상승에서 십자 도정이 나타나면은 보합에서 말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파락에서 십자 도정이 나타나면은 보합에서 의미하면은 망청 음봉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 도정에서 모든 걸로 다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2개를 합치면 어때요? 캔들을 2개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청 음봉, 그다음에 윗꼬리 이제 요거 윗꼬리 음봉 이거 합치면 창대 음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음의 그렇죠? 여기는 요걸 2개 합치면은 요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2개 합치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의 세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작은 양, 그렇죠? 요거는 큰 양, 소양, 태양. 그다음에 요거는 소음, 태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꼭 이제 사상의학 같지만은 사상의학도 이렇게 다 분류한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캔들을 이렇게 다 분류했기 때문에 틀린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마감 이론에 보면은 왜 갑자기 태극기냐? 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십자도죠. 그렇죠? 요거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태극기 유래 모르신 분 있죠? 이건 뭐예요? 태극이잖아요. 그렇죠? 태극은 음양이 다 들었어요. 요거 십자도정의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겉은 양, 속은 그렇죠? 그렇죠? 요거와 같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올 양. 요거와 같잖아요. 그죠? 요거는 겉은 음인데 속은 양. 그죠? 그러니까 쌀쌀하지만은 반발력만 있죠. 요거와 같고, 요거는 순수하게 그죠? 요거와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태극기를 볼 때, 아하, 음양오행이 다 들었고, 사계절이 다 들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캔들을 4개로 다 나눴냐, 모든 게 여기서 파생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제 배경에는 이제 동양 철학의 음양 오행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전 매매에서 그 했던 이제 방법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템베거 어떤 그 출연이 나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에서 내용인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제 신풍제약에서도 뭐냐면은 20일 파동이죠. 20일 파동을 정확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죠? 20일 파동에서 21선 지지, 그리고 여기 상승 삿바 형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때 매수를 좀 했던 부분들이 매수 사인을 제시했고, 이 가격이 15,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행보의 어떤 흐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 이게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빛나는 상승들을 해서 결국은 15만 원까지 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매도 사인을 내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는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탄생 파동, 그 다음에 돌파 완착, 물론 행보 과정이 있지만 돌파 완착, 그리고 슈팅, 세 번의 과정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마지막 슈팅 구간입니다. 요거 20일 주기 사이클.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죠? 변형된 상승 삿바 형태. 그리고 행보가 1, 2, 3, 4에다 5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도니, 십자도니하고 층상단을 돌파하면 뭐라고요? 추세 역전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발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를 쳤을 때는 어떻게 쳤느냐? 갭, 그죠? 한 번 갭, 두 번 갭, 그 다음에 세 번 갭하고 무너졌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감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2주에서 3주가 간다겠죠. 기본 짧으면 10일, 길면 15일. 여기서 피날레의 마지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사인을 내렸던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매매를 좀 했던 부분들이 신풍제약에서 현대바이오로 집중했던 그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랜 동안 행보를 하다가 첫 상한가 일어났어요. 근데 갭상승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은 매매 시그널에서 홀딩 매매 시그널 일어났는데 층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층에서 뭐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새로운 층에서는 상승 삿바 형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상승 삿바 십자 도정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5 이렇게 급등 급락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쌍봉 고점 한 달, 하락 횡보가 한 달,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죠. 20일. 이런 부분들이 총 60일간 일어나는 어떤 그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이제 차트를 그 다음에 했던 부분들이 요것도 이제 템베거죠. 7,000원짜리 부분들이 7,000원 부분들이 7만 원까지 정확히 69,000원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주기 캔들 요걸 조합해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상승과 조정의 21선 위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다시 새로운 상승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왔죠. 요거.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상승 삿바 형태에 나왔어요. 출발 신호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상승과 조정이 일어났고, 여기 20일 주기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주기에서는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망치 양보, 십자 도정에서 종가가 이렇게 급등한 망치 양보. 그러니까 실제 현재 해석해서 현재 매매 실제 현재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급등 조정,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망청 음봉 하단선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이것도 변형된 십자 도정이기 때문에 이 하단선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단선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단선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효하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곡지의 상승사바는 하단선이 깨지면 가짜다. 그죠? 당연히 매도 사인이 나갔던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망청음봉, 그죠? 추세 역전, 즉시 하락, 중심 하단선에 놓으면은 어째요? 층 이탈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지금까지 오브작으로 해서 캔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현재 캔들로 하는 차트 투자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현재 시간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실전 중급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